안녕하세요. 발로뛰는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 마곡지구 건물답사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요 마곡역 쪽으로 좀 가봤습니다. 그동안 양천 한교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한 곳에 너무 편향된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이제부터는 좀 역별로 하나씩 건물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 마곡역 바로 앞에 힐스테이트 에코동익이라는 899실 오피스텔 및 상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총 대지 면적은 1885평, 그리고 전체 연면적은 19,000평 정도로 되게 이 마곡역에서 랜드마크적인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672대, 지하 6층부터 15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피스텔에서 보면 오피스텔의 구성과 현재 시세는 어떠한가요?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는 그래도 그 위치가 좋고 그 다음에 역 앞이고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이제 899실인데 주로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 한 7평에서 8평 정도의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시세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1억 9천에서 작은 건 1억 9천에서, 그리고 가장 넓은 거는 전용 13평짜리 거실과 침실로 이루어져 있는 거의 투룸에 가까운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매가가 3억 5천에서 4억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현재 시세를 보면 재밌는 건 마곡지구 모든 오피스텔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원룸형 같은 작은 것도 전세는 현재 1억 8천, 1억 8,900, 매매는 1억 9천에서 2억 1천 사이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거의 전세가율이 90% 넘는다고 보여지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사이즈들이 500에 60에서 평균적으로 1000에 60 정도 시세.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가격은 1000에 130에 매물이 있고 매물도 잘 없습니다. 전세는 한 2억 6천 정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승무원 수요도 많이 있고, 특히 여기가 위치적으로 보면은 그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가장 서울로 들어오면 첫 번째 정류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 승무원들의 수요, 그 다음에 LG 사이언스파크와 같은 직장인 수요, 다양한 수요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오피스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오피스텔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곡지구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들이 물량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세가 조금은 덜 받쳐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 투자에 나선다면 충분히 좋은 매물이 될 텐데, 특히 이 힐스테이트 에코동이처럼 그 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 정도가 될 수 있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투자 가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힐스테이트 에코동익은 배후에 LG를 두고 있고 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네네네. 그만큼 좋은 상가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네, 마곡역 상권이 좀 이제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힐스테이트 에코동익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 직격을 맞았죠. 이런 지금 그 회사 상권들, 직장 상권들 같은 경우 사실 좀 좋아질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매출이 줄어들기도 했고, 실제 있던 점포들도 이제 주류점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이런 데들이 많이 손갈림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에코동익 그 상가 같은 경우는 대로변의 유동인구가 아직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로변 상가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대로변 상가에 사실 임대료가 높아요. 상권이 잘 완성된 곳들을 가보면. 그런데 힐스테이트 에코동익이나 이 마곡지구에 있는 대로변 상가들은 그렇지 못한 게 이제 후면의 상가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 사태 터지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려고 하다 보니 공사장이 여기저기 생겨있고 하다 보니까 상권이 좀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제 대로변 상권이 분양가는 높았는데 임대료가 좀 받쳐주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마곡역 상권은 큰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마곡 문화거리라는 지금 어느 정도 꽤 이제 지구도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투입이 돼 있어서
저희가 오늘 가니까 조형물도 실제로 그 앞에 어느 정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여기 플리마켓 존이라고 이 에코동이 뒤로 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외부 인구들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한다면 충분히 상권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임대료 구성을 보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 1층 같은 경우는 전용평당 한 15만원 선에 임대 물건들이 나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전용평당 한 10만원 안쪽으로 한 7, 8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분양가 대비해도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 보이고요. 마곡역 3번 출구 개통이 되면서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고 점점 더 개선이 될 상권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상가 미래 가치 및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건 지금 말씀드릴 상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리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건물 관리단은 제가 운영을 좀 하고 있어서 다른 건물들과 좀 차별점이, 관리단이 지금 되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회사와 이 관리 주체, 소유주들 간의 주체가 협의가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곡지구 상가들이 조금만 상가 소유주들이 잘 신경을 쓰면 개선의 포인트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 힐스테이트 에코동의 최고 단점은 사실 2층 상가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1층 상가의 입점에 있는 상점에 찾아가서 2층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입점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부터 신한은행, 신한증권 이런 금융사들과 초반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었죠. 그래서 되게 좋을 여지가 많았는데, 이 건물의 단점은 건물을 지을 당시에 외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들이 잘 의견을 모아서 구청에도 민원을 넣고 또 관리단과 관리회사 협의를 해서 건축 설계 변경을 통해서 요번에 드디어 이제 상권이 좀 역출구가 나오고 상권이 좋아지는 시점에 좀 이제 각 소유자들이 또 협의하고 비용도 다 분담을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또 이번에 만들게 되었고요. 또 조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관리회사와 그 관리단과 협의하에 잘 정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곳인데요.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점차 이 건물이 개선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건물들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그리고 집합건물이라는 이제 소유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협의해 나간다 한다면 이 건물처럼 좀 나아질 수 있는 개선점들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건물도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